기후난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리아 난민 사태인데요. 당시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이 파탄나면서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탈출했지만 먹고 살 수가 없자 유럽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많은 기후과학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후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화 투모로우에서 초강력 한파로 인해 미국인들이 멕시코로 대거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기후난민이죠. 바로 이런 것이 영화만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난민은 기후변화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인해서 집을 포기해야 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생계지가 잠식되는 해안 지역이라든가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어려운 지역, 또 대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극한적인 폭염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받는 기후난민이 됩니다. 현재 기후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인데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자연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회복력이 낮은 국가들이지요. 돈이 없다 보니까 기후재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어려운 나라고요. 또 기후변화 희생자들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방글라데시의 기후과학자 아티크 라마는 기후 종족학설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국제 NGO 자국 내 감시센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국 내 기후난민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림처럼 2022년의 기후난민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수치보다 41%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후난민의 98%가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실향민은 약 3,184만 명, 지진과 화산 등 지질학적 재해로 발생한 실향민은 약 71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제 NGO 자국 내 난민 감시센터는 보고서 그리드 2023에서 2022년 말 기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간 난민이 약 7,1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에 비해서 약 20%가 증가한 숫자죠. 이 중에서 기후재난으로 고향을 떠난 난민이 약 3,260만 명으로 전쟁 난민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기후난민이고요. 주황색이 전쟁 난민으로 원이 클수록 난민 숫자가 많음을 보여주는데요. 기후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파키스탄과 남태평양 국가들이고요. 전쟁 난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재난 중에서 홍수로 인해 발생한 난민은 약 1,922만 명으로 기후난민 10명 중 6명꼴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로 836만 명 이상이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국제법은 기후재해로 실향민이 된 사람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유엔 다자조약인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에서는 기근이나 자연재해 피해자인 사람들도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없는 한 난민이 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재난만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은 있지만 난민주의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민주의가 없다면 생존권과 노동권, 보건이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유로운 이동권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기후난민이 된다면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법에 인도적 체류 허가 규정을 두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체류 자격을 계속 연장해야 하고요. 또 임시적인 체류 자격으로 인해서는 통신사 가입이라든가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고요. 취업도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현실이죠. 그럼 우리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59%가 제한적 수용에 동의를 했고요. 직접 보호보다는 간접 지원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난민 신청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함께 우리가 기후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기후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나 국민들이 기후난민에 대한 전향적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